네, 안녕하십니까. 불멸의 꽃벌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그린나비 16회차를 시작할 텐데 오늘 좀 처음 보시는 분이 있으시죠?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동안 많이 소개를 했으니까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새로운 그 미녀 게스트분 한 분을 이제 초대를 했는데 어, 얼굴에 빛이 나시네요. 조명빨인지 네, 조명빨인가요? 조명빨. 네. 아, 그 간단하게 그 하시는 일이나 자기 본인 소개 짧게 하실 수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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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얼떨결에 그 네. 그린나비 그첫 모임을 참석하게 됐고요. 그래서 동대문에서 그 속옷을 이제 도소 매업을 하고 있고요. 식사 시간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네. 이대강님을 알게 돼서 네.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하고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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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속옷이라고 하면은 네. 제가 알기로 여성 속옷인 것 같은데 네, 네. 맞죠? 네, 주로 여성 속옷. 남성 속옷도 있긴 있고. 있어요. 네. 그렇구나. 저도 여자친구한테 속옷 선물할 때는 꼭 이용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세상에 여성 속옷도 굉장히 파는 데가 많잖아요. 네. 그 유명한 데가 뭐더라? 뭐 3초에 한 개씩 팔리는 브라? 그 뭐 있던데? 글쎄, 네. 잘 하여간 모르겠는데. 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네. 그 유영 대표님이 운영하는 그 속옷 그 가게는 차별성이 뭐예요? 그 편안함인 것 같아요. 그 주로 이제 음, 어머니들 그 타겟팅이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음, 좀 소재도 천연 소재 이런 인견이나 이런 네. 걸 주로 많이 만들고 그런 소재의 옷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좀 요즘에 이게 유방암도 그런 것에 걱정이 그러니까 노화열을 주로 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예쁘고 뭐 이런 패션한 걸 한 것보다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내 그런 걸 몸에 딱 추구하는. 달라붙는 듯한 느낌. 그죠. 그런 이게 편안함. 되게 살인지 옷인지 모를 그죠. 편안함을 그런 이제 추구하는. 네. 그렇군요. 속옷. 꼭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5월 8일 어버이날에서 어머 그렇죠, 이 속옷은 속옷은 네, 둘이 패션. 둘이 패션에 기억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정신을 차리고 네. 그린나비 독서 모임 이제 진행을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다소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은 자유도서예요. 오늘 자유도서인데 저는 어떤 책을 읽었냐면 하루 한 시간 책 쓰기의 힘 이 책을 읽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제가 작년에 1독을 한번 다 했었고요. 현재 알다시피 지금 글쓰기 퇴고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초고는 11월 달에 이미 완성을 했는데 퇴고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퇴고를 지금 몇 달째 계속 진도를 못 나가고 있어가지고 뭐 개인적인 어떤 일적인 상황도 있었지만 이게 뭐가 문제일까? 뭐 용기가 좀 모자라서 그런 걸까? 아니면 뭔가 지식이 좀 너무 오랫동안 좀 펜을 놔서 그런지 좀 다시 쓰기가 어려워가지고 이 책도 다시 보면서 좀 심기일전해서 다시 퇴고를 잘 마무리 짓고 싶어서 이 책을 또 집어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금 다시 읽어서 한 4분의 3 정도는 읽었어요. 웬만하면 어제 다 완독하고 자려고 하다가 시간이 너무 안 돼갖고 일단은 이 정도 읽었는데 제가 이거 책 소개를 뭐 다 하자면은 시간 너무 오래 걸리고 짧게 인상 깊었던 거 한 세 부분, 네 부분 정도만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형은 대표님에게 이제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뭐가 그거 인상 깊었냐면 차례대로 볼게요. 72페이지. 72페이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작가는 타고나는 것일까 만들어지는 것일까? 네. 궁금하네요. 궁금하죠. 네. 저도 지금 결론은 제가 이제 사실 처음에 읽었을 때는 좀 정독을 했는데 어저께는 제가 좀 빠르게 읽어가지고 했는데 전 여기 메모한 게 좀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메모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이거 했거든요. 근데 참 근데 이 책에서 결론은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만들어지는 게 훨씬 더 크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런 있네요. 그쵸. 네. 그래서 네. 누구나 네. 진짜 저도 이 책을 쓰신 작가분 이혁백 대표님하고도 이제 여러 번 뵙고 저는 책 쓰기 코칭 수업을 또 정규 과정을 들었었던 사람이니까 12주 과정을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어떤 그런 기본적인 그런 내용은 혼자라도 책을 쓸 수 있게끔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책 쓰기 과정 중에서 한 30%는 여기 책에서 밝힌 것 같아요. 네. 그 나머지 뭐 동기부여적인 거라든지 또 핵심적인 거는 이제 강의를 들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책만 한두 번 봐도 어떤 아이투라인은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튼지간에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떤 게 생각이 났냐면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유명한 이제 작가분들이라든지 위인분들을 보면 그런 명작들이 있잖아요. 그 특히 이제 경영의 아버지라고 하는 피터 드러커 이제 경영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이제 세상에 발명, 세상에 내놓은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피터 드러커 하면은 경영학의 대가, 경영학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 이제 타이틀이 붙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면서 내가 책을 지금 제가 이제 퇴고를 이제 마무리 짓고 첫 책을 이제 머지않아 낼 텐데 그럼 나는 이 책을 통해서 남기고 싶은 게 무엇일까 그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이혁백 작가님한테도 저는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꽃집을 창업을 좀 더 쉽고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핵심 내용이기도 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식물 사랑, 인간 사랑 그거에 대한 어떤 좀 각성이라고 할까? 좀 식물을 좀 다시 좀 제대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식물을 사랑하다 보면은 인간에 대한 그런 사랑도 조금씩 나에 대한 사랑이 회복돼야지 또 타인에 대한 사랑도 회복된다고 또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식물을 매개체로 해서 어떤 사랑을 회복하자라는 게 제가 어떤 세상에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쪽 부분을 읽으면서 좀 생뚱맞은 거긴 하지만 메모를 막 했는데 이런 저도 뭐 이 메시지를 왜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이 아닌 것이 없구나. 내가 지금 앉아 있는 이 의자도 책상도 이어폰도 컴퓨터도 커피도 세상 만물이 모두 사랑의 에너지로구나. 이 말이 이상하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갑자기 책을 읽다가 갑자기 펜을 들고 막 메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도 또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던 말이 뭐였냐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어떤 지하철 그 공사하신 분들, 설계하신 분들, 에스컬레이터 만든 분들, 전동차 만든 분들, 철로 만든 분들 다 모든 사람들의 자기 역할을 다 충실하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도 물론 먹고 살려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것도 있겠지만 다 어떤 그 자신의 에너지를 다 써서 어떤 그런 사랑 에너지를 다 썼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딱 볼 때 그때 딱 느낀 거예요. 다 누군가의 노력과 희생과 봉사와 사랑으로 이렇게 다 이게 만물이 이루어진 거구나. 갑자기 딱 들으면서 이 부분을 읽다가 갑자기 눈물이 핑 돌고 갑자기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좀 신기해가지고 여기를 좀 소개했고요. 그리고 77페이지를 보면은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저도 처음에 책 쓰기를 할 때 망설였던 부분이 과연 내가 책을 쓸 수 있을까? 아직 내가 경력이 좀 더 있어야지 책을 쓸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 꽃집을 도와드리면서 뭐 물 주고 뭐 이렇게 뒤치다거리 알바했었던 거 10년, 그리고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성인이 돼서 업계에 들어온 지 한 8년. 그래서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적은 경력은 아닐 수도 있지만 여튼 저는 세상에 꽃집을 잘 운영하는 사람도 많고 우리 부모님처럼 뭐 수십 년을 이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내가 내 주제에 그냥 책을 써도 될까?
그런 생각을 좀 망설였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여기 이 지역백 작가님을 만나면서 결심을 한번 책을 써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용기를 냈던 게 이 메시지랑도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구본용 작가 혹시 아세요? 네, 알아요. 좀 유명하신 네. 분이잖아요. 네. 좀 많은 분들의 멘토이기도 하시고 지금 돌아가셨지만 네. 구본용 작가님 이런 말씀하셨다고 해요. 알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쓰기 때문에 참으로 알게 된다. 책을 쓴다는 것은 가장 잘 배우는 과정 중에 하나다. 예, 말씀하셨어요. 네. 이거 좀 와닿으신가요? 맞아요. 네. 그죠? 네. 네. 저는 이거를 진짜 책을 쓰면서 깊이 이제 공감하게 됐는데, 왜 그랬냐면은 책을 쓰려면 이제 경쟁 도서도 분석해야 되고 유사 도서도 분석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사례들을 넣으려면은 이쪽에 관련된 뭐 논문도 석사 논문도 써보셔서 알지만 사례가 레퍼런스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논거가 확실하다는 사례들을 많이 모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그 책 쓸 때 책마다 책을 보는 방법이 달라요. 네. 만약에 사례를 찾기 위한 독서라면 좀 빠르게 보면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발췌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기도 하고 어떤 유사 도서라든지 경쟁 도서는 좀 꼼꼼하게 읽어야 되고 네. 왜냐면 거기에서 좋은 점은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네. 안 좋은 점은 내가 피해야 되기 때문에 유사 도서랑 경쟁 도서는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 게 맞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제가 사례 뭐 이런 거를 책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세상 사람들한테 이게 공개된다고 생각하면 네. 내가 어설프게 책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쵸. 그럼 이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그쵸. 거고 네. 그리고 영원히 자료에 남잖아요. 네. 그러면 사례 하나를 조사를 하더라도 이게 정말 과학적이고 뭔가 그게 어떤 진실적인 거를 말해야지 독자들한테 정말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는 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그거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엄청 그래서 책을 더 뭐 어떤 거는 한 꼭지 보통 3-4페이지 정도 한 꼭지라고 하잖아요. 네. 한 꼭지를 적는데도 막 책을 막 어떨 때는 막 3권 4권을 막 보면서 그거를 막 분석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쓰고 있구나. 내가 지식이 괜찮습니다. 네. 원래 예정 시간보다 저희가 6시에 지금 독서 모임을 마감하려고 했는데 좀 오버돼서 시간 괜찮으신가요? 이제 슬슬 마무리하는 걸로 네. 해야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책을 쓰려면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책을 쓰는 거는 잘 배우는 과정과 같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을 물론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책을 한번 써보시면 이제 더 잘 아시게 될 거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부분은 이 얘기만 할게요. 네. 책 작가가 되는 방법 중에서 4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써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써라. 그리고 진실하게 써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혁백 작가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독자들은 이제 안 돼요. 네. 독자들은 이게 머리로 썼는지 독자를 생각해서 마음으로 가슴으로 썼는지 독자가 제일 먼저 알아보기 때문에 진심을 담아서 가슴으로 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이것까지 얘기할게요. 네. 114페이지인데요. 이 부분을 읽다가 또 영감 받아서 적었거든요. 네. 혹시 그 천호식품 김영식 네, 회장님 아시죠? 네. 유명하잖아요. 네. 그분도 뭐 한때는 어디더라? 경남 지역에서 현금 부자로 100위 안에 들을 정도로 엄청 부자였었다가 한순간에 몰락으로 수십억 원의 빚을 졌대요. 근데 그 수십억 원의 20억인가? 30억 원인가? 20억이라고 한 빚을 1년 반 만에 갚으셨거든요. 그래서 1년 반 만에 그 빚을 갚으시면서 엄청 초인적인 그런 힘을 발휘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천호식품을 이제 창업하시고 뭐 그랬는데 여튼 그 책 중에서 10m만 더 뛰어봐라고 하는 그 책이 있대요. 네. 여튼 저도 그 책을 보진 않았는데 제목은 많이 들어봤죠. 네. 그 부분 이 부분을 읽다가 갑자기 참 책이라는 게 참 좋은 게 영감을 팍팍 줬어요. 그게 참 저도 신기해요. 이 부분을 읽는데
제가 사실 그 책을 저녁 때 읽었었고 오전에 손님을 상대하다가 좀 약간 좀 까다로운 손님을 만났었거든요. 네. 근데 그 까다로운 손님을 응대하는 방법이 갑자기 딱 떠올랐어요. 그게 뭐였냐면 네. 손님이 저한테 이제 주문을 하셨는데 네. 손님의 페이스에 막 다 그냥 질문하는 거에 다 답변하고 손님의 페이스에 말리면 네. 아 영업이 안 되겠구나. 아. 그걸 갑자기 딱 느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메모해 놓은 게 네. 있는데 네. 손님을 내 페이스에 아. 페이스에 오게끔 해야지 결국에는 이게 구매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네. 게 딱 아. 갑자기 딱 들었어요. 그래서 네. 손님이 뭐 있어요? 뭐 있어요? 그러면 뭐 없어요. 그리고 뭐 없어요라고 딱 그렇게 손님 묻는 거에만 답하면 그냥 손님은 그 의문점이 해결되면 그냥 전화 끊거든요. 아. 그러면 주문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네. 근데 딱 갑자기 제가 메모했던 게 뭐였냐면 네. 반대로 이제 고객님이 꽃을 사고 싶게끔 네. 구매로 이어질 수 있게끔 내가 어떤 유도 질문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걸 던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 그게 뭐 질문이 뭐였냐면 네. 혹시 손님 꽃 직접 키우시는 거 있으신가요? 네. 그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뭐 있다 없다라 얘기하겠죠. 네. 아 있으시다면 혹시 좀 어떤 종류 키우세요? 그리고 키우신 기간은 얼마큼 되시나요? 그걸 뭐 너무 이렇게 뭐 치주하듯이 막 꼬치꼬치 물어라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 상대를 먼저 식물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큼 있는지 아. 키워본 경험이 얼마큼 있는지를 알고 상대방을 상대하면 네. 이제 거기서 이제 그게 이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그게 되겠구나라는 게 딱 떠올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네. 혹시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답변이 들어왔어요. 만약에 아 저는 뭐 다육이를 뭐 1년 정도 키웠었어요라고 아, 만약에 네. 답변을 네. 하신다면 아 그럼 손님 그럼 다행이네요. 식물을 그래도 1년 이상 키워보셨으니까. 네. 그럼 1년 동안 키우시면서 식물을 키우시는 게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네. 그리고 식물이 주는 가치는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고객님이 스스로 식물을 키운다라는 거를 자부심을 느끼게 하면서 식물을 또 하나 더 사볼까? 아. 이런 마음을 스스로 일으키게끔 하는 내가 질문을 던져야 되겠다. 네. 그게 딱 그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사실 사람들은 일반적인 손님들은 네. 혹시 꽃말 같은 거 많이 알지는 못하시죠?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제 어부를 하고 있으니까 꽃말도 알고 뭐 여러 가지 식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야지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꽃말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제 애칭을 지어서 한번 키워보셔라. 네. 네. 예. 애칭. 예. 네. 그러면은 이제 평소에 그냥 다육이만 키웠었던 분도 네. 그러니까 꽃말도 알고 꽃말도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키우시는 게 뭐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네. 그거에 대해서 꽃말을 설명해드리고 아 그러면 그거 애칭은 뭐예요? 그럼 애칭은 보통 일반 사람들은 애칭을 굳이 지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네. 동물이면은 몰라도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다 이게 애칭을 다 지었는데 그쵸. 네. 그러면 한번 고객님 그럼 한번 애칭을 지어서 한번 키워보시면 어떨까요?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해서 네. 고객님이 뭐 그래 볼까요?라고 하는 이제 답변이 나올 수 있게끔 그러니까 내가 손님을 이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손님이 뭘 필요로 하는지 스스로 알게끔 해서 그렇게 하면은 아. 좋지 않을까라는 게 책을 보다 알게 됐어요. 네. 이 천원식품 이 얘기를 딱 하다가 저도 신기했어요. 그래서 네. 이 메모를 이렇게 딱 해놨는데 네. 너무 여튼 공감되네요. 그죠? 저희 사업에서도 그죠. 연결되는. 그래서 아마 또 잘 하시겠지만 저는 이번 부분 해서 책을 읽는 행위는 이렇게 자신의 삶과 비즈니스에도 분명히 도움되는 그런 영감을 주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오늘은 또 시간 관계상 한 반 정도만 이야기를 했는데 네. 뭐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그럼 제가 이제 좀 바톤을 넘길게요. 유영은 대표님께서는 또 굉장히 또 유용한 또 중요한 책을 읽으셨더라고요. 네. 책 제목이랑 네.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거 한번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릴 책은 이제 치유 혁명이라는 책이고요. 리사 랭킨이라는 이제 의사가 지은 책이에요. 이거는 제가 건강 독서 모임이라는 곳에서 네. 이제 지정 도서로 선정이 돼서 이미 있는 책인데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심신상관 그 의학이 이런 어떤 같은 맥락에서의 얘기인데 모든 병은 다 마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음에 의해서 이게 그 스트레스나 이런 그 부담, 심리적인 부담감이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몸으로 표현되는 것이 질병이다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몸에는 그래서 그런 자연 치유력이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어떤 약을 먹거나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의사들이 처방하는 이런 약을 통해서 몸이 회복된다기 그런 부분보다도 우리가 거기서 기대하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내 몸을 이렇게 하면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플라시보 효과라고 해서 그런 게 오히려 이제 이 더 큰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많은 사례를 통해서 이 의사가 기존에 자기가 해왔던 의술에 대한 그 맹신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그런 이제 관점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그런 걸 이제 스스로 체험하기도 하면서 가족과의 그런 그 질병들을 통해서 그거를 깨달아서 이제 그거를 저희한테 이거를 전달을 해주는 그런 책이고요. 저는 이게 되게 한 가지만 이게 인상 깊었던 부분을 얘기해주면 우리는 유전자의 희생양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59페이지에 이렇게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런 예를 들면 어렸을 때부터 뭐 나는 감기에 잘 걸려, 나는 암 가족력이 있어서 암에 걸릴 거야 이런 나의 어떤 신념이 그 실질적으로 그 병을 더 촉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믿음을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가 다시 우리는 건강한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마인드를 다시 그 세팅을 하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떤 아직은 제가 이걸 다 정리를 하지 못했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런 이렇게 마음의 모든 것이 이 핵심이 내 문장이 그거 같아요. 마음과 연관되지 않은 몸의 질병은 없다. 맞아. 소크라테스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우리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모든 그 치유의 제일 우선 근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큰 삶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중요한 말씀 너무 감사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한된 신념 얘기하셨고 어렸을 때 저도 그렇게 편식을 하거나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부모님 역할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언행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어쩌다 남길 수도 있잖아요. 밥 먹다가.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저는 뭐 가끔 부모님과 식사하다가도 5번 중에 1번을 남기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어머니 흉각이긴 하지만 너는 이렇게 밥 먹다 항상 남기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남기지 말고 좀 더 잘 먹지 다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실 텐데 그게 현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쩌다 남긴데도 불구하고 너는 이렇게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남기냐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잔소리처럼 하셨었어요. 그러면 그 말이 들으면은 난 항상 남긴 거 아닌데 왜 그렇게 잔소리 하시지? 그러면 그게 딱 마음속에 그거 되면은 그냥 엄마의 그냥 마음을 너가 좀 더 먹었으면 좋겠는데 좀 많이 배부르구나 그러면 그냥 거기까지만 먹어 그냥 적당히 먹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참 좋겠지만 너는 왜 이렇게 항상 밥을 뭐 남기니? 그러면 나는 그렇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밥을 많이 남기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사니까 그게 진짜 그래서 제가 키가 좀 작은 게 밥을 적게 먹고
적게 먹고 남길 때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네. 근데 그거를 더 악순환을 시켰던 게 그렇죠. 너는 이렇게 남기냐? 나는 그런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네. 이렇게 밥을 못 먹니? 계속, 예. 네. 이렇게 밥을 남기고 밥 못 먹니? 그러면 나는 밥을 못 먹는 먹었어. 사람이야 이런. 그리고 그게 또 이제 관념이 돼버리는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저도 이제 그거를 이제 깨고, 네. 그러니까 그냥 제가 좀 뭐 제가 지식으로 얕은 지식으로 좀 첨가적인 이야기를 좀 의견을 이야기하자면 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관념이 있는지, 내가 어떤 제한된 신념이 있는지 성찰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그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1%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민규 박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서도 자기 그 8단계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방법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 단계가 자기 규정이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올바르게 나를 자기 규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들을 제대로 성찰하고 바라봐서 올바르게 나를 이롭게 하는 자기 규정으로 전환시키는 거였었거든요. 네. 그러면 나는 뭐 시어머니 없어. 나는 뭐 그래. 나는 뭐 취직운이 없어. 막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네. 그런 걸 내가 평소에 생각이나 말을 내가 잘 관찰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쵸.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시험 떨어졌어. 네. 그러면 저도 사실 최근에 좀 시험 좀 가슴 아프게 하나 떨어진 게 있는데 근데 그게 자꾸 두 번 세 번 떨어지면 나는 시험이 없구나. 그쵸. 네. 그게 네. 딱 생겨버리는 네. 거야. 그쵸. 난 시험 볼 때마다 왜 이러지? 근데 그게 뭐 상황이 됐든 운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게 반복되다 보면 나는 시험이 없는 사람으로 내가 잘못된 자기 규정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굉장히 위험한 네.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내가 시험운이 없는 거랑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섣불리 자기를 그러니까 스스로 규정하는 것도 네. 물론 문제가 되고요. 이제 네. 어렸을 때 부모님이 네. 나한테 이렇게 네. 세뇌하듯이 이런 네. 심어준 그런 환경.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그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모님 같은 경우는 자녀들한테 굉장히 말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는 알겠지만 잠재의식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구별하지 맞아요. 못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맞아요. 부분은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잠재의식은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죠. 분별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최면을 걸 때 그러잖아요. 네. 최면 걸 때 저도 김영국 씨 레드썬 이거 하는 거 이제 수업 그런 것도 몇 번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내가 백지장 같은 상태일 때 들어가는 입력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이제 올바르게 자기 규정을 자기한테 이로울 수 있게끔 자신 세팅을 하고 그러면 이제 병도 낫고 인생도 좋아지고 펼쳐지고 그래서 제가 좀 잠깐 홍보를 하자면 우리 그 식사 시간 지금 100일 프로젝트 32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일반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좀 성공적으로 잘 운영이 되면 2반, 3반도 한번 모집을 해볼까라는 지금 생각도 갖고 있어요. 사실 일반은 저희가 지금 뭐 좀 약간 뭐 세스적인 그런 걸로 해서 좀 무료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2반이랑 3반은 지금 저도 지금 유료 콘텐츠화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좀 1단계, 2단계 나눠가지고 21일 과정이라든지 100일 과정. 그래서 금액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다음번에 밝히고 그때 그걸 하시게 되면 뭐 제가 기분 좋으면은 뭐 무료 콘텐츠로 풀 수도 있는 거고 여튼 식사 시간 이렇게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매일 성찰의 일기를 적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돌아보고 이렇게 매일매일 몇 줄이라도 쓰는 행위 자체가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보냈구나, 오늘 나한테 올라왔었던 감정들, 생각들, 마음들을 사실 좀 간편하게 하려고 한 줄 정도 이상으로 했지만 수시로 자기가 뭐 메모장 갖고 다니면서 나한테 올라왔었던 감정, 불편한 감정들 있잖아요. 뭐 화가 났거나 뭔가 짜증이 났거나 이런 거를 그냥 편하게 일기 쓰듯이 자유롭게 적는 것도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을 객관적으로 보는데도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여튼 우리 식사 시간 멤버가 되시면 또 다양한 혜택도 누리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또 이제
우수 회원이시고 네. 네, 네. 이렇게 됐고 벌써 이제 한 30분이 이제 됐네요. 이야기 원래 10분만 하려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좀 어떠셨어요? 오늘 좀 첫 유튜브도 이렇게 동영상 녹화하는 것도 처음이실 텐데 네. 되게 어색했을 텐데 괜찮았어요? 네,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네. 대화 형식으로 하니까 네. 좋았고 네. 이게 뭐 정말 신기한 게 음. 이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음. 내용이 이 글쓰기가 정말 내 삶과 연결이 될까? 네. 그런 생각하고 이런 치유혁명이라는 이런 의학서가 나한테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실제로 정말 연관이 너무 되는 네. 거예요. 제 업이나 네. 제 그런 삶과 연결이 된다는 게 네. 되게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그래요. 저도 지금 사실 조금 약간 무리했던 입병이 좀 났는데 네. 이것도 제가 제 몸을 제대로 잘 관찰 못하고 밸런스가 깨졌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아마도 좀 최근 한 일주일 정도 시간 동안에 좀 약간 몸을 혹사시켰던 것 같아요. 혹사시키니까 바로 이렇게 몸이 쉬어달라고 이렇게 신호를 그쵸, 보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입병이 났다라는 거는 빨리 몸이 아프니까 쉬어주세요라고 맞아요. 보낸 신호이기 네. 때문에 빨리 영상을 끄고 이거 빨리 이제 좀 네. 사우나를 가든지 오늘 또 마라톤까지 맞아요. 해갖고 무릎이 너무 아픈데 대단하시고요. 좀 쉬어줘야 되겠습니다. 네. 유영은 대표님도 종로에서 먼 길 오셨는데 빨리 이제 돌아가셔서 좀 푹 쉬셔야지 또 월요일도 활기차게 하실 수 그쵸. 있을 테니까. 그래서 오늘 모임 너무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이거 뭐 유튜브에 영상 올려도 괜찮겠어요? 이따 한번 보여드리고 그러고 할까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고 저도 처음 한 거 치고 생방송이잖아요. 완전 리얼 생방송이잖아요. 우리 뭐 각본을 짠 것도 그쵸, 아니고 뭣도 그쵸. 아닌데 네. 그래도 크게 뭐 그런 거 없이 네. 다 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여튼 이거 봐주시는 분들도 뭐 이렇게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 또 일요일 날 그린나비 17회차에서 또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봐요. 네. 안녕.